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M&M's. 달콤한 이 초콜릿과는 다르게 다소 쓰디쓴 전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앞서 두 편에 걸쳐 전쟁을 통해 가치를 더욱 높인 브랜드를 알아본 영상이 있었는데, 이번엔 M&M's를 세상에 알린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M&M's를 소유한 마즈 회사에 대해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측 카드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1911년 프랭크 마즈에 의해 창립된 마즈 회사. 그에겐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M&M's를 개발해낸 포레스트 마즈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좋게 말하면 완벽주의자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 사무실에 쓰레기 하나 있는 것을 볼 수도 없었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마즈의 대표가 된 후는 일주일간의 출근 리스트를 만들어 일찍 온 직원은 10% 보너스를, 지각을 한 사람은 10% 감봉을 했었으며, 자신의 제품을 직접 뜯어 M&M's 초콜릿 위에 새겨있는 M자의 글씨가 거의 안 보일 경우에는 새벽에도 담당자들을 불러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출액이 떨어졌을 때는 고위직의 해고는 불보듯 뻔했겠죠. 포레스트 마즈의 이러한 강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도 갈등이 생기며, 그는 영국으로 떠나 스위스 회사인 네슬레와 토블러에서 일하며 초콜릿에 대한 경험치를 더욱 쌓았습니다. 직장을 나온 후 영국에서 직접 회사를 차려 아버지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 업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좋은 인맥을 쌓아갔는데요. 그중 영국의 초콜릿 회사 라운트리를 설립한 라운트리 가문과 결혼하여 이 회사의 마케팅 담당을 맡고 추후 의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조지 해리스와 가까워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네슬레의 킥캣 초콜릿이 바로 그의 손을 거친 라운트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인맥은 추후에 나오니 잘 기억해두세요. 이 초콜릿은 두 전쟁과 큰 연관이 있는데요. 그럼 M&M's와 어떤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지금 함께 보시죠. 1938년 포레스트 마즈는 스페인 내전이 한창인 스페인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콩같이 생긴 작은 초콜릿을 먹고 있는 것을 봤죠. 렌틸 콩처럼 생긴 겉에는 딱딱한 당류로 만든 껍질을 둘러싼 초콜릿이었는데요. 현재는 네슬레의 손에 넘어간 바로 영국의 초콜릿 업체인 라운트리에서 만든 스마티즈라는 초콜릿이었죠. 당시 초콜릿은 날씨가 더워지면 다 녹아버려 여름철 판매량이 급감하던 때였는데, 이렇게 외피를 둘러싼 초콜릿은 잘 녹지도 않으며 들고 다니기도 매우 편했죠. 여기에 영감을 얻은 포레스트 마즈는 미국으로 와 자신만의 레시피로 M&M's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이 초콜릿이 탄생한 이야기로 정설로서 받아들여지지만, M&M's를 보유한 마즈 회사는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는 앞서 설명한 라운트리의 조지 해리스와 함께 스페인으로 갔는데 당시 영국 지원병들이 손에 들고 먹고 있던 초콜릿을 봤다는 것이죠. 드라제라는 것으로 주로 아몬드의 겉에 꿀이나 초콜릿의 외피를 덮은 로마 시대 때 처음 만들어져 전해진 오랜 역사를 가진 군것질거리죠. 이 두 사람은 이곳에서 이것에 대한 영감을 얻고 깔끔한 계약을 합니다. 조지 해리스는 영국과 당시 연연방 국가들, 그리고 포레스트 마즈는 미국에서 자신들이 본 이 먹거리를 각자 방식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독점권을 갖기로 했다는 이야기로 1999년 영국 가디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라운트리는 스마티즈를 이미 1937년에 내놓았죠. 그렇기에 두 번째 이야기는 낭설이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확실한 건 포레스트 마즈는 당시 영국에 갔었다는 것, 그리고 스마티즈는 영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941년) 포레스트 마즈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회사를 뉴저지 뉴하게 차리고 직접 개발한 초콜릿 특허를 내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초콜릿 회사이자 미군에 납품을 하고 있던 허쉬 초콜릿이었죠. 이곳의 회장인 윌리엄 머리의 아들 브루스 머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그 당시 미국은 전시 상황이라 카카오와 설탕 등 초콜릿에 필요한 재료들을 국가에서 통제를 했는데, 미군의 납품 중인 허쉬는 중요 원료에 대한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새로운 사업 구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였죠. 결과적으로 그의 통찰력은 적중했습니다. 손에 잘 녹지 않아 미군에 납품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이 초콜릿에 대한 아이디어에 흡족하며 브루스 머리는 사업 파트너가 됩니다. 그에 대한 조건으로 브루스 머리는 20%의 지분을 받게 됐죠. 여기에서 M&M's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포레스트 마즈의 M과 브루스 머리의 M이 함께 M&M's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미 미군에 납품을 하고 있던 허쉬의 영향력과 실제 전장에서도 녹지 않으며 가지고 다니기 편한 M&M즈는 전투 식량으로 바로 편입됐습니다. 1948년까지 오직 군에만 납품됐던 M&M즈는 드디어 시장에 나오게 된 동시에 포레스트 마즈는 100만 달러를 들여 브루스 머리의 모든 지분을 매수하고 그와의 관계도 마무리했습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다음 2년 후에 처음으로 초콜릿 위에 M자 프린터를 박았는데 당시는 검은색이었다. 1954년 우리가 아는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을 넘어 글로벌 초콜릿 시장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초콜릿 경쟁 회사인 마즈와 허쉬가 함께 만든 것이 M&M즈 브랜드라는 것이죠. 스페인 내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M&M즈. 전쟁으로 태어나 흥했다는 점은 그 현장에 존재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인데 우리의 인생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